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실험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한미일 차관협의회 그리고 한미일 및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데 이어 이번 주에도 핵실험 대응과 관련하여 육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새벽 방한하였습니다. 내일 1월 20일 수요일 윤병세 외교장관 예방 그리고 임성남 제1차관과의 면담 일정을 갖고 유엔 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양국 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윤병세 장관은 지난 일요일 1월 17일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의 사메 슈크리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동익 다자외교 조정관이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뉴욕을 방문하여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연쇄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신 조정관은 1월 18일에는 중국, 일본, 스페인,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세네갈, 이집트, 베네수엘라 측과 면담을 가졌으며 19일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측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황중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현재 모스크바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금일 마르골로프 러시아 외교차관과의 한러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끝으로 5자간 연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영재 김동욱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첫 번째 질문은 아베 총리가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질의 답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 어떤 변화도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쯔위씨 사태 관련해서 양안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우리 정부 입장이 있으면 좀 밝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아베 총리 대신의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일본군이 위안부들을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은 피해자의 증언, 연합국 문서, 국동국제군사재판소 자료, 인도네시아 스마랑 위안소 관련 바타비아 임시법정 판결,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네덜란드 정부조사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쯔위에 관련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언급할 것은 자제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경향신문 유진모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좀 부연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요 조항이 요 표현이 한일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본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퇴행적인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 총리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정면으로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 합의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 이 한일 간의 합의를 무효선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질문하신 내용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사항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의 사항 이행에 저해가 되는 분위기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언행은 삼가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잘 이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CBS 홍재표 기자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12월 28일 그 일본군 위안부 합의 때 직후에 그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과 현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걸려 있는 그 합의문 내용이 상이한데요. 일부 문구가 다릅니다. 근데 그 문구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의 전제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외무성의 그 왜곡된 합의문 게재에 대해서 항의하고 정정,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 합의 당일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낭독상의 그 편의에 따라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문 자체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이견이 없습니다. 그 발표된 그 내용이 우선적인 것인지 법적으로 아니면은 그 문구화된 발표문이 법적으로 우선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것은 낭독상의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고 합의문 자체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발표된 내용하고 실제 발표된 내용하고 그 문구화된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지금 또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낭독성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발표한 것이고 합의문 자체는 양국 정부 간에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시죠. 이번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민변에서 그 국제법적 효력을 이제 외교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현재 기각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각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관계 법령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조항을 읽어드리면 2호 조항을 읽어드리면 국가 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 간의 그 합의 내용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공개하는 게 국가 안위에 문제가 있나요? 네, 그 질문과 그런 그 요청에 대해서 외교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TV조선 이채원입니다. 네. 일본이 그 아베가 전쟁 범죄로 인정 안 한다는 발언도 하고 일본이 자꾸 이렇게 합의 정신을 깨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 말고 대응 방안이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예,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질문 내용의 답변이 똑같은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이 그 합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저해가 되거나 어긋나는 언행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루속히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 말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나 뭐 대응 방안은 없는 건가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일본 측에도 그 환경 조성, 이행될 수 있는 여건 마련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예, 중앙일보 유지혜입니다. 네.
근데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어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국의 지도자가 한 발언이라 무게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언론을 상대로 입장 표명하시는 거 말고 어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 측의 외교 경로든지 다른 걸 통해서 대응하시는 게 있는지, 그리고 정부는 이거를 아베 총리의 어제 발언이 합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보고는 있는 건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합의는 굉장히 양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24년 만에 그 현안이 타결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 것이고 저희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것에 저해되는 언행을 삼가할 것을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측과의 그 여러 협의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중요성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항상 상기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 위반이라고는 보시는 거죠? 어제 아베 총리 발언이. 합의 이행이 중요합니다. 예, 그 비슷한 차원에서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네. 비슷한 차원에서 질문 드리면 그러면 지금 그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서 저희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서 커버가 안 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그 합의에 포함이 안 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그 자체의 그 강제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미 명확히 판정이 내린 사안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강제성 그 자체는 이미 사실이고 진실이란 말을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SBS 김아영인데 그 위안부 피해자 재단 설립 네. 진척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 이행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 특히 여가부와 함께 그 이행 재단 설립을 위한 실무 절차를 이미 개시를 했고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떤 타임 프레임이 있다든지 그것은 아직 없고 그 협의가 진행되는 경과를 보아가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네. JTBC 임진택입니다. 그 니온 계좌에서 그 한미일 대북 제재 관련해서 그 뭐 아세안 쪽에 그 화물 관련 그쪽 지원을 해서 제재를 하기로 했다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예, 예. 우리 외교부에서는 뭐 어떻게 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네. 한국과 미국, 일본은 그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번에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양자 다자 차원에서 심노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네. 다른 주제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우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토 다스야 전 이제 상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그분이 이제 그 회고록 같은 거를 출판을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제 물밑 접촉을 해온 사실 같은 것도 기술을 하신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그 언론 보도를 저희도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코멘트하기보다는 이런 개인의 그 일탈적인 행동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당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미 보도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되돌아보고 자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한일 양국 관계에 해악을 끼치고 양국 국민 간의 골을 더 깊게 하는 그런 언행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